안녕하세요, 에드워코더입니다. 저번 영상으로 블로그 100개, 1000개의 글을 쓰는 방법과 대략적인 사업 모델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서 워드프레스를 만들고 설정을 해야 하는데, 일단 워드프레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 다른 영상을 보시면 차근차근 따라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다음 순서인 워드프레스의 글을 발행하기 위해서 그 전에 해야 하는 설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워드프레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 설정, 테마, 플러그인을 설정해야 합니다. 조금 어려워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몇 번 해보면 금세 익숙해집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블로그를 대량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것입니다. 이 다음부터는 강의이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진행할 테니 본인 속도에 맞춰서 재생 속도를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워드프레스를 만들고 처음 접속하시면 이렇게 언어를 선택하는 창이 뜹니다. 경우에 따라 이게 뜨지 않고 바로 이 화면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 이 사이트의 기본 정보를 입력해 줘야 됩니다. 저는 컴퓨터에 관련된 글을 쓸 것이기 때문에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고 제목을 적었고요. 이 사용자명은 아이디인데 사용자명, 아이디, 비밀번호,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이건 체크하시면 안 되는데 이것을 체크하면 검색 엔진이 방문하지 못하게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워드프레스 설치를 클릭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워드프레스 접속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기본 설정으로 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는 저희가 만약에 블로그를 하나만 운영할 것이라면 여러 개의 복잡한 설정을 하겠지만 100개, 1000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손을 안 대는 선에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에 가보시면 고유 주소라는 게 있습니다. 고유 주소에서 글 이름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글을 썼을 때 이렇게 일반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숫자로 표시가 됩니다. 1번, 2번, 3번, 4번. 근데 구글에서 가장 좋은 것이 우리 제목 슬러그가 주소화된 이 옵션이 가장 좋습니다. 저장하고요. 그리고 해야 할 것이 그 다음 사용자로 이동해서 모든 사용자 내 아이디를 편집합니다. 응용 프로그램 비밀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동 포스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응용 프로그램 비밀번호를 만들고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름은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고요. 추가해서 이 비밀번호를 잘 저장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저장해 놓으시는 게 좋고요. 혹시라도 잃어버리셨다면 폐기를 눌러서 다시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보여진 비밀번호를 지우고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 비밀번호를 가지고 내 글을 지우거나 업데이트하거나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꼭 보안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테마입니다. 테마를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 우리 사이트가 어떻게 보여질지 바뀌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기본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테마의 변경은 외모의 테마에 가시면 테마를 보실 수 있는데요. 새로운 테마를 추가합니다. 제일 많이 쓰는 테마가 제너레이트 프레스라는 테마인데요. 이것을 설치하겠습니다. 네, 활성화를 눌러주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테마가 있는 것은 보안상 좋지 않기 때문에 클릭해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기본적인 테마가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글을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에서 카테고리를 여기 생성할 수 있는데요. 일단 미분류 상태가 별로이기 때문에 저는 미분류라고 하지 않고 컴퓨터 활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나중에 더 많은 카테고리를 추가할 것인데 일단 애드센스 승인받기 전에는 한두 개의 카테고리에 글을 채우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로 놔두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했던 기본 설정과 테마가 끝났습니다. 유료 테마는 여기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 어떻게 구매하는지에 대한 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므로 참고해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워드프레스 유료 테마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이제 플러그인을 설치할 차례입니다. 이 플러그인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플러그인에서 필수적으로 깔아야 하는 플러그인들이 있습니다. 이 플러그인의 역할은 이 사이트에 기능을 제공해 주는 역할입니다. 다른 개발자가 만든 플러그인을 설치만 하면 바로 기능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워드프레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굳이 일일이 다 개발하지 않아도 플러그인만 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그인의 추가는 추가 옵션에서 랭크매스라고 검색하시면 유명한 SEO 플러그인이 나옵니다. 이것을 설치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설치 그리고 활성화를 클릭합니다. 자, 일단은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해야 하는 플러그인 숫자가 여러 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하는 게 굉장히 귀찮아서 애드코드 AI에서 기능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유료 버전을 사용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여기서 블로그 연결을 하시고 초기 세팅을 누르시면 블로그 선택하시고 신규 블로그 세팅 시작하기를 누르시면 시작됩니다. 이 기능의 경우 초기 블로그 세팅할 때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플러그인 다 지워버리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40초 정도 기다리면 세팅이 완료됩니다. 자, 아직 설치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설치가 모두 완료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설치하셔도 되기 때문에 이 제목들을 제가 따로 정리해 놓을 테니 더보기란에서 보셔서 하나하나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랭크 매스부터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필요한 것만 건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껐던 설정 마법사로 가신 다음에 쉬운 시작을 누르시면 개인 블로그의 이름 그리고 저장 후 계속 그래서 계정 연결은 굳이 필요 없고요. 이 옆에 메뉴가 생기는데요. 여기 알림판을 눌러서 보시면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필요 없는 것들은 꺼져도 되고요. 여기 보시면 사이트 맵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사이트 맵과 디스크립션 때문에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설정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플러그인에 가서 위에서부터 하나 설명해 볼게요. add.txt 매니저는 언제 쓰냐면 저희가 이렇게 이제 애드센스를 승인을 받으면 그 ADS TXT를 꼭 사이트에 넣어줘야 됩니다. 나중에 승인이 되면 그때 설정에서 ADS TXT에다가 그 값을 입력하시면 애드센스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헤더 앤 푸터 코드는 여기에서 나중에 네이버에 이제 등록을 했을 때 사이트 소유권을 증명할 때 그럴 때나 아니면 헤드에 넣어야 되는 항목이 있을 때 그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실 캐시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컨텐츠도 없고 사이트도 그렇게 느리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미리 설정해 놓는다면 여기서 캐시 시스템 로그인한 사용자 모바일 새로운 게시물 업데이트 시스템의 축소 CSS
결합. 네, 거의 다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 눌러주면 끝납니다. 제가 캐시는 원래 라이트 스피드 캐시라는 거 썼었는데 설정도 복잡하고 언제부턴가 속도가 엄청 빨랐는데 언제부터 꽤 느려져서 지금은 여러 가지 캐시들을 다 테스트 해봤는데 다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설치했습니다. 요새 PHP 버전이 업데이트 되면서 속도도 더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사이트 킷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이트 킷은 사이트 킷 메뉴에서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네, 클릭 하셔서 일단 구글에 로그인을 하셔야 되고요. 약간 동의를 해주시고 그냥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애널리틱스를 연결할 수 있게 나오는데요. 새 계정을 생성해서 계정 만들기를 누르시고 로그인하고 보시면 애널리틱스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서 대한민국 선택하시고 약간 동의해 주시고 동의어 누르면 완료가 됩니다. 우리가 이 사이트 킷을 통해서 구글 서치 콘솔과 연결이 되었을 겁니다. 자, 내가 연결한 사이트를 보시면요. 사이트 맵을 등록하면 됩니다. 이 사이트 맵 주소는 랭크매스의 사이트 맵 설정에 이 주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뒤에 사이트 맵 index.xml 파일을 복사하셔서 이렇게 슬러시 표시가 두 번 안 들어가게 조심해서 제출을 누르고요. 그리고 RSS도 제출해 줍니다. 네, 그럼 이렇게 둘 다 성공했다고 나오죠. 이러면 구글 인덱싱은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다음, 빙 이런 것들도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워낙 자료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 등록이 어렵진 않지만 일일이 수동으로 글을 보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결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네이버 등록과 네이버 글 보내기는 건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검색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래식 편집기는 말 그대로 클래식 편집기를 설치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쉬운 목차인데 쉬운 목차에서 설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쉬운 목차는 뭐냐면 글을 하나 써보면 더 보기가 편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헤딩 2가 표시가 되죠. 저희는 구글 SEO를 위해서 헤딩을 꼭 넣어야 되는데 H2 2번, H2 3번 이렇게 했을 때 자, 헤딩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H3 1번, H3 2번 이런 식으로 또 H3도 넣어보죠. 볼게요. 헤딩 3 넣어서 봤을 때 자, 공개를 해보면 자, 이렇게 목차를 만들어주는 게 쉬운 목차입니다. 여러 가지가 많지만 저게 제일 가볍고 무료여서 쓰기 편한 것 같아요.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저희는 페이지를 안 쓸 거니까 빼고 자, 글에만 넣을 거고 안 건드려도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이미지 앞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설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보다는 이 글의 콘텐츠, 이 글의 목차라고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설정해 주면 되고요. 10진수보다는 그냥 없는 걸 선호합니다. 숫자 안 매기는 걸 좋아해서. 그 다음에 저장을 해 주시면, 자,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안 나왔는데요. 혹시라도 이미지를 안 쓰실 분들은 첫 단락 이후 이렇게 설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동 발행이나 글을 써보시고 나서 좀 나한테 맞는 부위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고요. 저는 보통 이렇게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플러그인에 대해서까지 다 얘기를 했거든요. 플러그인도 설치를 했고, 플러그인 설치, 테마 설치, 기본 설정이 끝났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한다고 하면은 저는 제너레이터 프레스를 샀습니다. 구매를 했고요. 그래서 플러그인에서 플러그인 업로드를 통해서 이렇게 파일을 업로드해서 설치를 하면 사용할 수 있는데요. 혹시 이거를 구매해서 쓰실 분들을 위해서 하나 보여드리자면, 컨피규어를 가서 라이센스는 있지만 굳이 안 넣어도 상관없고요. 이제 액티브를 해주는데, 부르고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몇 가지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설치한 것 중에 사이트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거든요. 새로 고침 해보시면 사이트 라이브러리를 가서 여러 가지 스킨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마케터를 설치하겠다 한다면 시작을 누르시고 시작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설치가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편하더라고요. 속도가 빠른 테마에 속하기 때문에 이걸 하나 구매했는데 잘 구매한 것 같습니다. 이제 사이트를 보시면 이렇게 스타일이 나오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유료는 좋은 것들이 이제 사용자 정의를 했을 때 커스터마이징 하기가 좀 더 편합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메뉴랑 이런 것들이 지금 생성된 걸 보실 수 있잖아요. 메뉴를 어떤 걸로 할지 뭐 이런 것들, 메뉴를 어떤 걸로 할지 다양하게 설정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 푸터를 보시면 여기에서 푸터 엘리멘트 사용하고 있다고 나오거든요. 눌러보시면 여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렇게 삭제해 주시고,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자, 바뀐 게 보이시죠? 그리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엘리먼트 가셔서 사이드 바에 보시면 아까 이렇게 영어로 써지고 있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고 가면 아까 영어 같은 게 사라졌죠, 그죠? 근데 사실 이 스킨은 깔끔해요. 그냥 깔끔한 맛으로 쓰는 스킨이에요. 단순하고 이쁘거나 그러진 않죠. 자, 지금 생성된 이제 글하고 그다음에 카테고리를 삭제하고요. 사용자 정의에서 메뉴도 보시면 이렇게 지금 메뉴가 되어 있는 걸 보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선택해도 오실 수 있거든요. 메뉴 편집을 해서 이 메뉴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거도 가능하고요. 만약 내가 다른 카테고리를 더 만들었다 한다면 추가하셔서 보시면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이렇게 카테고리도 나오게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만져보면서 색상도 좀 바꿀 수 있고요. 레이아웃 형태나 내비게이션, 이쪽이 내비게이션이거든요. 사이드바, 블로그, 여기 글이 있으면 몇 개를 보여줄 건지, 몇 글자를 몇 단어를 보여줄 거고, 더보기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간단하게 테마 설정까지 끝났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만 세팅을 해 놓고 그 다음에 글을 발행하면서 구글에서 지금 노출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와 글을 한 20개 정도 써 놓고요. 아니면 지금 미리 해놔도 되는데, 여기 보시면 애드센스 지금 바로 연결이 있습니다. 연결하시면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 계정이 벌써 애드센스 승인을 받은 계정의 서브 도메인이기 때문에 연결이 되지 않네요. 애드센스가 활성화된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블로그에 글이 하나도 없어서 아쉬우니까 하나만 발행해 볼까요? 네, 이렇게 지금 발행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글이 작성이 잘 되어 있고요. 내용을 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블로그는 한 20개의 글을 더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인덱싱 되는 걸 봐서 하루에 하나씩 발행되는 식으로 세팅을 해 놓을 계획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블로그 세팅과 플러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글을 쓰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생각보다 쉽거든요. 우리는 하나의 타겟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블로그를 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포스팅 할까, 그리고 좀 더 쉬운 방법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드리는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